금동대학로는 다들 아시나요? 금동대학로라 그래서 저는 바닷길인 줄 알았어요. 항로인 줄 알았어요. 향로요. 동쪽으로 가는 금 같은 대학로가 있구나. 성왕 시기에 태자였던 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군이에요? 태자? 집중을 전혀 안 하셔. 죄송합니다. 예.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77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오프닝 토크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 있는데 국방부에서 홍범도 장군 동상을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흔히 말하는 공산 전력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 있을 수는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군은 공산과 싸웠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 국군의 탄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가를 따져보면은 이제 광복군, 독립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때 이걸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철거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SNS에 정치적 발언은 거의 안 하다가 바둑 이야기 이런 거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분노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 동상과 흉상을 제작을 할 때 탄피로 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 뭐 총알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걸 갑자기 철거한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또 하나의 역사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들이 원하는 역사는 무엇인가? 근데 공산을 때려잡았던 그 이후에 사람들을 더 높게 세우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는 이제 뇌피셜로 백선엽을 넣고 싶은데 백선엽을 못 넣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너네 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빼자 라고 한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라이트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흔히 말하는 이제 건국절 논쟁이라든지 탄핵으로 박근혜가 망하면서 박정희도 같이 사실 몰락했거든요. 박정희 신하가 예전만큼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리다 보니까 남은게 다스게 올라가서 이제 이승만입니다. 거기서부터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고 1926년인가요? 이제 그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과 이제 질의를 통해서 그때 무슨 훈장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사를 하면서 건국투쟁이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이건 사실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발언인데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통을 잇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헌법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깡그리 무시한 듯한 발언을 그것도 8.15 기념사에서 했기 때문에 자, 이 동상 철거 이야기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안 바라봐요. 소모적 논쟁이 아니, 안 의미 없죠.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욕은 매번 하죠. 네. 그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하셨던 이준식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네. 하긴 하시는데 답답하죠 뭐. 이게 원래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하려고 했었던 게 맥락이 있거든요. 원래 육사에는 동상이 있었어요. 네.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네. 그게 이제 벤플리트.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육사의 전신을 무엇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군 네. 그 미군정에서 만들어졌었던 이제 거기서부터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전쟁에 이제 미군과 연합군의 어떤 영웅, 공통된 영웅으로서 이제 벤플리트 장군 동상이 있었던 건데 네. 어떻게 한 나라에 그 그렇죠. 육군 사관학교 네. 다른 나라 장군의 동상만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을 무엇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네. 신흥무관학교로 보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학계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신흥무관학교를 좀 기념하면서 좀 동상들을 좀 만들어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도 이제 나왔었던 거죠. 근데 네. 학계에서는 홍범도 장군 그 동상 만들 때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네. 논란이라기보다 이 논란은 지금 논란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짜 네. 다른 노래. 뭐냐면 더 폭넓게 만들어라.
홍범도 장군 동상을 철거하자는 게 아니라 네. 더 폭넓게 예. 독립운동사에서 우리가 기릴 만한 여러 장군들을 좀 그렇죠. 함께 다루자. 더 함께 지금처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논쟁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홍범도 장군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건 지금 뭐 거의 뭐 몇십 년 이전으로 역사 인식이 후퇴한 거죠. 네. 이 해방 이후에 이 안타까운 역사죠. 남북으로 갈리게 된 것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반공이 강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죠. 이런 반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대한민국에 있었는데 사실 독립운동사에서는 각자의 독립운동의 정신적 근간, 철학적 근간, 정치적 근간이 다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시각과 그때 당시의 시각이 다른데 같은 기준,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의 사회주의를 바라본다는 건 아니 이순신 장군이 그 종이 있었다는 이유로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욕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하고 그때 상황은 다른 거잖아요. 가령 1920, 30년대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해방 이후에 다 북한으로 갔을 것이다. 이것도 망상이에요. 네. 48년 이후에 그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네. 다양한 사상적 맥락 속에서 정치 활동을 하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20, 30년대 때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들조차 북한과 전혀 연결도 안 되는 독립운동가들조차 평가할 가치가 없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메카시즘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적 후퇴입니다. 이건 사실 논할 가치가 없어요. 정말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번에 8.15 광복절 네. 그 건국투쟁 이야기. 건국투쟁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건국투쟁입니까? 그냥 어떻게 광복절날 언급되는 단어가 일본과 이야기가 더 많을 수 이거는 이건 그 사실 사람이- 참 공산과의 단어가 더 많았죠. 그 사람의 일본으로부터 지적 수준이 독립했는데. 문제인 거지. 저는 이거는 지금의 뭐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 써준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그 어떻게 그런 글을 아니, 지적 수준도 문제고, 아이고 그냥 한심하지 한심. 이건 대통령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보통 별도로 연설 비서관을 둡니다. 법적으로 두기도 하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다 쓰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1년 반 정도 되면서 연설문을 돌려 쓴다는 얘기도 좀 있을 정도로 비슷한 비슷해요. 다 연설문이 비슷합니다. 네. 많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오탈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에 오탈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누가 검증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한 명 쓰겠지. 한 명이 쓰는데 이제 오탈자를 검증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또 검증이 안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연설 비서관이 진짜 다 쓴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트레이더였어요. 증권 트레이더였습니다. 난 그 사람이 연설 비서관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저는 다른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의 연설 비서관보다는 또 다른 사람의 의도가 많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받은 거다. 대통령이 아무리 써준다고 하더라도 본인 마지막에 검토를 하고 들어가는데 보통 수정도 하잖아요. 네, 수정도 원하면. 본인이 직접을 하는데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대로 읽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8.15는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날입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저희가 뭐 정치적 견해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역사 훼손의 문제거든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그것도 먼 과거도 아니고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과 삐뚤어진도 아니고 아예 잘못돼 있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들을 대통령이 직접 하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역사 방송으로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지금 일본과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데 지금 뭐 하나도 실타래가 풀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어느 정권이든 사실 일본과의 문제를 시원하게 푼 적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노력은 필요한 것인데 이번 정권은 그런 노력조차 아예 안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약간 형제와 아우 관계처럼
밑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또 엄연히 역사 방송인데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처음부터 너무 답답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는 본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뻑뻑하고 맛없는 닭가슴살은 이제 그만. 지영옥의 넉적 닭구이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세요. 쓰리랑 부부 지씨 아줌마 지영옥이 포천 넉적 왕구이에 이어 넉적 닭구이를 출시했습니다. 100% 국내산 닭을 사용한 지영옥의 넉적 닭구이는 기존의 닭구이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탱글한 식감과 육즙 가득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금구이 맛, 간장 맛, 고추장 맛 3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 300g의 넉넉한 양으로 단독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나 스테이크 등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통살을 절단했을 때 닭의 탱글한 식감과 육즙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지영옥의 넉적 닭구이를 드셔보세요. 네이버 GC마트로 검색해서 M장 이벤트로 들어오면 2+1 행사로 구매 가능하시고 추가 옵션으로 넉적 왕구이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지씨 아줌마 지영옥의 지씨마트에 오시면 혼자리아 먹태구이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을 M장기획 할인 이벤트로 구매 가능하시니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자, 지영옥의 넙적 닭구이입니다. 저희가 이 GC마트 제품들을 여러 개를 광고를 했었는데 다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어요.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업체로 지금 M장기획 내에서 지금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영옥의 넙적 닭구이. 저한테는 또 굉장히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자, 지씨 아줌마로 나오셨던 네. 지씨요. 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또 이렇게 이 사업으로 또 성공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금구이 맛, 간장 맛, 고추장 맛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도 닭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닭고기가 훨씬 깔끔하고 입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닭갈비 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닭갈비랑 또 맛이 비슷하니까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구이 맛, 간장 맛, 고추장 맛. 지영옥의 넙적 닭구이 GC마트 가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게 경기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인터넷 주소는 www.보험장터.com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역사내피셜 근원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 라떼 한 잔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또 역사대표실 그놈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보험 장터고요. 여러분들 내 보험 한번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아무래도 좀 허투루 나가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없으면 다행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보험을 꼼꼼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면 맞아요. 그냥 그 보험 설계사가 추천하는 거 그냥 그대로 통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보험 회사나 보험 설계사분한테 유리하지 나한테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좀 다시 리뉴얼해서 좀 더 나한테 맞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 장터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www.보험장터.com이나 1544-5788 1544-5788로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 장터였습니다. 네, 산삼 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요.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자, 산삼 시대입니다. 산삼 수백에서 만든 좀 더 저렴하게 산삼을 접하실 수 있는 방법, 산삼 시대. 네. 자, 여기 도라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금 자꾸 목이 잠기고 가래가 좀 껴요. 그래서 네. 바로 산삼 시대 하나 먹어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석 씨도 지금 감기 감기균이 때문에 있어가지고 콧물이 있어가지고 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요거 네. 집에 가서 따뜻하게 데워서 네, 마시도록 차로 드셔도 하겠습니다. 좋으니까요. 네. 따뜻한 물에다가 넣어서 차로 드셔도 네, 되니까. 따뜻한 물에 섞어서 차로 마시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리고 하도 공짜로 먹고 사 음. 먹으라는 구박을 많이 받아서 그게 어떻게 구방이 당연한 얘기지? 정당한 일. 어? 네, 이번에 주문해가지고 아. 네, 제가 먹지는 않고 이제 어머니 보내드렸거든요. 어. 근데 진짜 감동의 문자가 어. 엄마랑 연락 잘 안 하는데 너무 좋다고 엄마가 네. 그래서 요거 스틱도 보내고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스틱 보낸 게 좀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병도 또 다시 아. 주문해서 보냈더니 100% 하니까 더 좋아하시는. 네.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 선물은 그냥 요 산삼 순백이나 산삼 시대, 산삼 침향환 요 중에서 고르시면 이게 뭐 실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네, 어르신들 진짜 생각보다. 좋아요. 네. 산삼이 갖고 있는 이 맞아요. 산삼이라는 이 브랜드에서 오는 명칭에서 오는 든든함이 있잖아. 그것도 어르신들은 추석이잖아요. 자, 추석 선물로도 최고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우리 김재원 쌤 공개해 주시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주 그 길이 남을 만한 보물에 대한 이야기. 금동대학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저희가 하기로 했었죠. 네네네. 네. 금동대학로는 다들 아시나요? 금동 대학로라 그래서 저는 바닷길인 줄 알았어요. 항로인 줄 알았어. 향로요. 처음에 예. 처음에 아. 금동 대학로 그래가지고 향로입니다. 향로. 동쪽으로 가는 금 같은 대학로가 있구나. 이거를 아냐 모르느냐는 이제 세대로 나눕니다. 그쵸. 네. 7차 교육까지. 6차 때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저랑 창석이는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6차에서 7차 넘어가는 딱 세대거든요. 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실제 쳤어요. 저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93년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93년에 발견되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게 백제 유물이다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되면서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제 국사 교과서였거든요. 네. 국사 교과서 앞면을 차지했죠. 그렇죠. 표지. 네. 원래 표지 오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원래 표지 저는 금동 방가상 비슷한 거. 방가사유상. 방가사유상. 방가사유상 저도 방가사유상이었어요. 방가사유상이었어요. 네. 뭐였죠? 전 향로. 그쵸. 예. 우리 나이 비슷한 거. 교수님 실례지만 혹시 컬러 책 세대 아니에요? 우리 거기까지 가지 말자. 똥종이 세대 아닌가요? 너무야 넘지 괜히- 말아야 괜히 성이 가까운 네. 가까운 척 하려고 지금. 똥종이 세대. 가로쓰기 돼 있다. 자, 근데 오늘 두 분 옷도 딱 분홍색으로 핑크색 맞춰 입고. 쓰기는 아니고 이게 왜 금동대학로로 바뀌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딱 세대부터가 금동대학로로 국사교과서 표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사를 상징하는 유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만큼 대단한 유물입니다. 네네. 요게 이제 백제 유물인데요. 요게 세상 밖으로 나오던 날이 마치 저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그 무령왕릉처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백제 유적지 중에 부여가면은 능산리라고 하는 유적지 혹시 아시나요? 네. 부여 능산리. 가보셨나요? 얘기만 들었고 가본 적은 맞아요. 없습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능산리도 90년대 들어와서 발견된 그렇죠. 네. 거거든요. 이제 원래 백제 유물이 발견이 잘 안 됐어요. 그 유적지 자체가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망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물 유적들이 잘 안 나오다가 무령왕릉 발굴 이후로 이제 조금씩 그 부여와 공주 지역의 유물들을 조금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93년에 능산리 절터가 발견이 되면서 여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발굴을 해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절터가 발견되기 전에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하는 그 무덤들이 있는 곳을 먼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발굴을 하자라고 하니까 절터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거기 절터는 이름도 없습니다. 저 절의 이름이 절의 이름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터만 있고 터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그래서 그게 절이 아니라
궁이라는 얘기도 그런 있어요. 얘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절과 궁의 구분이 뭘까? 절과 궁의 구분이 뭐예요? 스님 믿고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그게 아니야. 없잖아요. 궁에도 스님은 있어요. 스님이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네. 불교국가니까. 아 그럼 불교국가니까. 왕이 있고 네. 없고? 아, 주인이 스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표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 표시. 애매하죠. 궁과 절의 사이 절의 차이가. 애매하긴 하네. 왕이 살면 궁이고 아니면 왕이 자는 걸 못 찾잖아. 아 정답. 기와에 사람들이 소원 쓴 게 적혀 있냐 없냐. 시주. 연등. 이때는 궁 안에도 절이 있어요. 그렇지. 네. 그게 되죠. 선생님 지금 저희 너무 한심하게 쳐다보는데.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 여기 배우려고 온 아 거잖아요. 그럼요. 아 모를 수 있어요. 네, 아니 저도 느꼈어.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뭐 네. 저희처럼 백제사 전공자도 근데 아니기 때문에. 눈은 그렇지 않으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세요? 아니 그냥 마음껏 떠들어라 했었던 거고. 네. 요거를 좀 이해하려면 일단 그 백제의 어떤 그런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해야 되는데 이미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저번에 다뤘었던 것처럼 백제는 수도를 3번 옮깁니다. 제일 처음이 위례성. 위례성이라고 추측이 돼요. 하나. 한성백제. 한성. 지금 강남 땅에 네. 있었던 곳에서 공주로 오죠. 공주로 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 시절에 네. 그 궁, 그다음에 그 성터랑 공주에 있는 성터가 달라요, 약간.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은 왕이 머무는 곳과 네. 방어하는 곳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전쟁을 하는 공간은 달라요. 뭐 조선만 생각해 보더라도 왕이 사는 곳은 어디죠? 뭐지? 경복궁? 경복궁이고 경복궁, 창덕궁 뭐 이런 궁이 있는 거죠. 전쟁 나면 도발이 서서 남한산성. 도발이가 아니라 아, 왕인데 도발이가 뭡니까? 그러면 지난번 남한산성 그거 그것 예, 때문에 예. 방어를 하기 위한 방어성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 추측이에요. 추정이 되는 거는 삼국사기 기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그 왕이 평시에 살아가는 곳은 풍납토성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약간 낮은 곳. 낮기도 하고 이제 그 방어형 성이라기보다는 왕들이 이제 평상시에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네. 유적지의 특징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평시에 있다가 전쟁이 나면은 이제 남쪽에 있는 성으로 옮겨갔다. 교수님 표현으로 이제 도발이 친 친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그 성을 이제 몽촌토성으로 봅니다. 네, 남성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럼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공주가 좀 달라요. 두 번째로 옮긴 네. 곳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궁성과 그러니까 왕이 평시에 살아가는 곳과 네. 방어성이 같이 있어요. 그건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추정이에요.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어디 있는데 있는데 못 찾은 걸 수도 사라져서 있어요. 그 사이에. 근데 거기가 이제 공산성이에요. 공주 공산성인데 나루토 비슷한 게 있어갖고 혹시 이렇게 도발이 아니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나루토로 그러니까 못 찾았을 수도 있죠. 사실은 방식이 달랐을 수도 있죠. 이동 방식이 아니면 돈이 없어서 하나만 지은 건 아닌가요? 비슷한 경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좁으니까. 일단 급하게 와요. 그렇죠. 도망쳐서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다 보니까 아마 다들 거기 살아가는 동안 여기가 임시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좁아요. 또 사실 굉장히 좁아, 좁기 좁기 때문에 이게 왕궁이 진짜 여기 있었다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좁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왕성에서 나올 법한 유물 유적도 나와요. 그럼 뭐 주상복합 주전복합이었네. 그러니까 그게 네. 아마 임시였기 때문에 그랬을 그랬을 것이다.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익산의 미륵사지. 그러니까 거기도 왕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한 60년 정도를 있거든요. 네. 공주 지역 60년 정도를 있다가 이제 오늘 주로 이야기하는 이제 성황 시기가 되면 수도를 한 번 더 옮기죠. 네. 그게 이제 사비인 건데 사비의 성토도 발견이 되긴 했어요. 그게 부소산성 앞에 있는 쪽이거든요. 그쪽이라고 추측이 돼요. 부소산성이 전쟁이 나면 이제 전쟁을 하는 거고 그 앞쪽으로 조금 넓은 성터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궁성터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 이궁들이 발견이 돼요. 그 이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궁과 정궁 이외에 네. 왕이 보통 살아가는 공간들이 이궁이라고 하거든요. 뭐 조선으로 따지면 뭐 창덕궁? 경복궁이 정궁이고 법궁이라면 창덕궁이 원래 정궁이기도 하고 사는데. 이궁이기도 합니다. 어. 그다음에 옆에 이제 경희궁, 옆에 덕수궁, 그때는 원래 경운궁이라고 불렀죠. 이런 데들을 별궁 혹은 이궁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 이궁들로 보여지는 곳들이 여러 곳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륵사지기도 하고요. 네. 여기 능산이기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추측입니다, 다. 절터인데 미륵사지 혹시 가보셨나요? 어릴 때 갔어요. 미륵사지 가보면 네. 절이 이렇게 크다고? 그렇죠. 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능산리 절터도 이름이 없으니까 보통 능사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절 크기들이 몇 개 나와요. 왕흥사 뭐 이런 절터가 나오는데 다 이름이 그렇게 붙죠. 왕자 붙고 궁자 네. 붙고 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절터 치고는 너무 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백제의 절이 이렇게 크다고? 바티칸이었네, 바티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마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절터의 흔적들이 나오지만 넓으니까 어떻게 상상을 하는 거냐면 궁이 큰 게 있고 거기에 그 안에 절이 있는 있었지. 왕사였지 않을까. 아. 이렇게 추측이 되는 이궁들 터들이 몇 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부여의 정식 궁터가 어딘지는 확정하진 않습니다. 네.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결정적으로 여기가 왕이 기거했던 궁터다라고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 왕관 정도 나와야 그렇죠. 됩니까? 그런 게 이제 나와주면 이제 대박인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일단 나라가 망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 더딥힌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가 무너지고 네. 민가가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아파트 들어서고 네. 그 부서산성 앞에 가면 논밭이랑 그 쫙 이렇게 민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주는 원래 1000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성지화되어서 못 건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왜 백제의 도발이랑 그런 썼냐면은 사실 나중에 얘기하면 의자왕이 도발이 못 쳐갖고 망한 거 아니에요? 아 의자왕 편 저번에 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싸웁니다. 마지막까지 싸웁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조금 오늘 짜증이 많이 나셨어. 학생들 수준이 아닙니다. 본인 기대 미치지 못하나 근데 봐 이거는 지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최근 연구 아 근데 성과들이고. 예. 백제 부여 역사는 좀 많이 약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를 너무 수밖에 안타까워. 없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공부해 갖고 오는 거죠. 네. 저도 논문 보고 이렇게 찾아갖고 오는 거라서 네.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부서산성 앞에 있는 농사 짓고 살아가고 네. 아파트 짓고 살아가는 주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네. 거기 갑자기 판대요. 허락해 땅을 주실 거예요? 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거기 논밭 타게끔? 보상금 레이스 한번 보상, 들어보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확정적이지 않죠. 그러면 난 싫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여기를 발굴 조사를 갑자기 논사 짓는 데에서 네. 여기가 그런 걸로 강하게 추측되니까 다 한번 까볼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결정적인 나오기 전엔까지. 네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우연의 우연을 겹쳐서 뭔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주변 한번 파보자. 이런 말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농사 짓는 그 그쵸. 농민들 입장에서 자 우리 역사를 위하여 여기 내 농사 다 포기할 테니까 여기 한번 파봅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역사학자들이 쓱 새벽에 가서 뭐 하나 심어놓고 오고 이러면 불법이지. 아니 왜 그 일본의 역사학자 한 명 그랬잖아. 자기가 가서 전날 묻어놓고 그러니까 다음날 미친놈인 거죠. 일본에는 유물이 별로 없다면서요. 그 역사적인 유물이 그렇게 아니에요. 고대 일본도 유물이 고대 유물도 많이 나오긴 있어요? 하는데 어쨌든 많이 이렇게 발견된 게 없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을 그거 해가지고 다 사기로 밝혀진 다 거니까. 사기였잖아. 전날 가서 자기가 무슨 다 묻어놓은 거였잖아. 이렇게 자기가 그거를 그러고. 우리가 똑같이 하자고? 그거는 좀 이제 그건 이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왜 백제 유물이 이렇게 많이 없어라고 얘기하기가 네.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네. 만약 내 땅이면 파서 발견해도 내가 파서 발견하고 싶지. 그래서
거기서 뭐 하나 찾았을 때 이득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리고 파요. 나왔어요. 만약 농사 짓다가 땡 하고 나왔습니다. 국가에 신고하실 거예요? 안 하지 난. 그냥 그거는 어디 안 장난. 해요? 아 정말 역사 방송에서 네. 있다고 소리하고. 저는 이제 언더 시장에 알아보겠죠. 언더 시장으로 가면요. 네. 평가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요? 작물이잖아, 작물. 작물이죠. 아 그래요? 작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루트를 변호사 선임해서 홍콩 옥션에 바로 갑니다. 나도 옥션 갈래. 홍콩 옥션으로 바로 갑니다. 역사 방송 마시고. 인간들이 수갑을 참아.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그런 고민 당연히 하죠. 근데 법적으로는 발견이 되면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네네네. 법적으로 네. 신고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문화재 그걸 이제 조사하시는 분들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게 그냥 뭐 흔히 발견되는 민가에서 나오는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그냥 공사해도 되고요. 네. 딱 깠는데 이거 만약 딱 깠어요. 근데 네. 엄청난 게. 이거 부여 궁터에서나 나올 법한 건데 이러는 순간 지금 풍납토성처럼 네. 재산권 분쟁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올스톱이죠.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평가를 받고 나서 네. 뭐 1억이에요. 네. 그럼 저한테 한 1,000만 원은 주나요? 저 신고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뭔가 보상이 있긴 할 겁니다. 네. 보상이. 혹시 대박난 사례가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네. 고속도로 제가 그래서 학부 때 네. 선생님들이 이제 역사로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 학부 때부터 네. 이미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학원을 다들 이제 고민을 할 때 두 가지 길을 항상 그 추천을 해주세요. 네. 하나가 아예 이제 한문학 쪽으로 해가지고 승정원 일기 아직 이제 30년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전문가로 가라. 하나랑 하나가 요런 거 이제 조사하는. 문화재 조사위원 전문의. 네,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고속도로 아니면 국도 이런 거 하다가 발견되면은 내려가가지고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혹시 영화 아니구나 드라마 악귀 보셨나요? 악귀? 김태리 씨. 김태리 씨. 뭔지만 알고 보진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오정세 씨 네. 역할이 오정세. 민속학과 교수로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정세 씨가 이제 가요. 네. 그 건설 현장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자꾸 이제 뽀찌를 주려고. 네. 뽀찌라니.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개발이 중단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뽀찌.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방송 잘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 드라마니까. 드라마하고 영화하고 이런 데서 이런 도자기 장면들이 입구가 좀 보일 것 같으면은 오정세 씨가 돈을 받고 흙으로 싹 덮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 이제 그 돈 받고 타협한 미소학자 되는 근데 건데. 이제 오정세 씨는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그죠. 다행이네. 딱 보고 그냥 이거 민가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어. 딱 듣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공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제가 그렇게 따지면은 중학교 때 거의 뭐 인디아나 존스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조사하러 다니셨나요? 우리 학교 옆에 부평의 그 미군 부대 옆이었는데 맞아. 아파트를 뭐 이렇게 지으려다가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공사가 중단됐는데 거기가 뭐 옛날에 뭐 시장이었는지 어쨌는지 동전이 일단 엄청나게 나왔어요. 상평통보 나오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우리 중학교 애들은 그냥 다 옆구리에 호미를 하나씩 차고 다녔습니다. 참고로 상평통보는요 네, 너무나도 돈이 안 유통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돈이 안 돼요. 네, 근데 거의 한 1,000원에 팔립니다. 조금 괜찮은 거 상태 괜찮은 게 나오면 바로 거기서 이제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바꿔줬거든요. 괜찮네 그래도. 네. 저는 거의 뭐 인디아나 존스로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걸로 이제 용돈벌이 하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 대학교 때 은사님 중에 고려식이 네. 선생님이셨는데 최영석 선생님이라고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셨어요. 왜요?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네. 농사를 짓다가 유물을 발견하신 오. 거예요. 근데 그게 유물인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사학과를 갔고 네. 다시 보니 엄청난 유물이었던 거예요. 집에 그냥 있어 둘러댕기던 거였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한국 그 족보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씨 네. 무슨 성 네. 네. 그런 게 처음 시작되는 게 네. 고려 시대거든요. 성씨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네. 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였어요. 아 책이었어요? 아니요. 금석.
목간 같은 거였던 목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목판 뭐 이런. 네, 그런 거에도 그게 이제 발견이 되셔가지고 네. 목판이 아닌가? 석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발견이 된 건데 그거를 해서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 우리나라 최고 권위지 않습니까? 아 진짜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발견됐던 그 석판은 그거 뭐 아마 뭐 어딘가에 그걸 하셨겠죠. 기증을? 기증을 하셨거나 뭐 하셨던 것 박물관에 같은데. 기증하면 되니까. 네. 그 하여튼 이게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파시다가 이거 장사꾼으로 가신 거. 네. 저는 뭐 네, 네. 저도 이제 용돈벌이 정도 했으니까. 네. 저도 이제 이제 무슨 빨래터에 돌이 굉장히 좋은 돌이 맨날 아줌마들이 빨래 했는데 그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뒤집어 보니까 거기 그 한문이 쓰여 있어요. 오 대박. 네. 그래서 그걸 신고해 갖고 네. 제가 신고한 건 아닌데 애들이 신고해 갖고 네. 거기가 이제 고려시 때 뭐 거기가 이천에 뭐 서희 장군 관련된 오! 와 네. 대박.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야 와. 상평통보다 죽던 나하고 또 스킬이 다른데? 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글씨가 이게 갖고 그 뭐 중요한 문화재를 가져갔어요. 교수님은 아줌마를 보러 간 거였어요? 빨래하려 거기 빨래터에 왜 가신 거예요? 빨래터에 굳이 빨래 하실 거 아니었는데 가실 이유가 있어요. 나를 빨래- 쓰레기로 빨래하러 가셨겠죠. 민화나 풍속화에 보면 빨래터에 여인들이 빨래하고 목욕하는 거 항상 뒤에서 이렇게 남정네들 그림 항상 있거든. 빨래는 언제나 그 설화에서 나올 때 굉장히 섹슈얼함을 의미합니다. 네. 빨래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러 가셨겠죠. 뭐. 네. 네. 단어가 빨래잖아요. 네. 자 이제 다시 금동대학으로. 네. 아, 예, 금동대학으로 네네. 가죠. 그래서 93년에 능상리 절터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게 뭐 요즘에는 그냥 능사라고 부르는 능사 네. 혹은 능상리 절터인 건데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유력하게 아마 왕릉급 무덤으로 이제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이제 범상치 않은 절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스컴을 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능산리 절터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마련을 해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끔. 자꾸 이제 몰려드니까 여기를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 터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능산리 절터의 주차장 터를. 네. 그래서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이 이 절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절터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 가장 번듯한 데를 했겠죠. 번듯한 데뿐만 아니라 가장 유물이 안 나올 법한 곳을 파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하나를 이제 선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주차장 터로 만들자, 네. 주차장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당연히 논이나 이런 데겠죠. 네. 당연히 논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사를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항상 그 우연과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게 마련인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연구원이셨는데 네. 학연구원이셨는데 너무 불안하다. 아무리 여기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 여기 너무 불안하다. 한 번만 더 조사해보자. 여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조사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여기 주차장 하자. 여기서 파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제 93년 12월이었거든요.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12월. 12월. 네. 논바닥에 얼어 있었어요. 네. 그 논바닥을 해치겠다라고 이게 파헤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연과 우연의 우연이 거듭된 네. 결과거든요. 진짜 욕하면서 팠겠네요. 파시는 분들이요? 아니 꽝꽝 얼어 있었을 거 아니야.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기에 있어서 인부분들도 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나서야 되지 않나? 전문가들과 인부들이 이제 같이 어느 정도 경험이 일하시는 있는 분들도 인부들. 그렇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건데 한 4시쯤 네.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해가 좀 빨리 지잖아요. 어둑어둑해지는데 한 분이 기와 조각을 하나 발견을 해요. 네. 근데 사실 기와 조각에 보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좀 촉이 이상했나 네, 보다. 이상했나 봐요. 어. 그리고 이거는 뒤에 이게 발견되고 뒷날 전 그 부여 국립박물관장을 지내셨던 선생님 관장까지 지내셨던 선생님이 네.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 꿈에 이날 네. 요거는 좀. 진짜 요건 좀.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셨대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때쯤 되면
자기가 그 전에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 괜히 생겨요. 괜히 그 이제 기시감처럼. 용꿈을 꾸셨대요. 용꿈. 오. 용꿈을 꾸셨대요. 그래, 인정. 네. 아니, 아니 뭐 달린 건 큰일 상대- 하셨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는 무령왕릉 받을 때도 나옵니다. 어. 와이프분이 아마 그런 비슷한 그 꿈을 꿨다? 멧돼지가 이렇게 안기는 꿈을 꿨는데 무령왕릉 편 저희 했잖아요. 네. 딱 깠는데 거기에 그 진묘수 돼지가 딱 네. 보고 이 꿈이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이제 붙는 네. 거죠. 아무튼 요때도 이제 전 부여 박물관장님께서 이제 그 꿈을 꾸시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딱 보고를 하니까 야 그러면 연구관이랑 연구원들 빼고는 다 퇴근시켜가 됐어요. 네.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경찰에 신고를 해서 네. 보호를 해야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아니셨답니다. 네. 근데 회고를 하시는 게 네. 왜냐면 이게 너무 흥분을 하신 거예요. 이게 네.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밤새 파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른 걸 추운 날. 계속 손으로 판 거예요. 그리고 이거 조심해서 파야 되거든요. 네. 얼음 녹인 다음에 물로 빨아들이고 하는 것도 스펀지로 다 하셨대요. 스펀지로 이렇게 물 빨고 아니면 이렇게 닦아내면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파고 스펀지로 물 빨고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이상하게 진흙이었거든요. 네. 그 진흙이 얼어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파봤더니 분리가 되어 있는 채로 이상하게 생긴 덩어리. 덩어리들이 분리가 된 채로 이렇게 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진짜 심상치 않다. 네. 이거 제대로 한번 파보자. 다 파고 난 다음에 진흙들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딱 봤더니 이거 뭔가 향로 같은데? 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옮깁니다. 박물관 쪽으로 옮긴 다음에 싹 진흙을 닦아 봤더니 이게 금동대학로 모습이 딱 등장을 한 거죠. 소름 돋아.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은 포크레인으로 팠으면 작살나. 작살났죠. 그 우리 문영왕릉 이야기할 네. 때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웬만한 거 다 부서졌다고. 맞아요. 이게 위에가 계곡이에요. 네. 논인데 논두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가 계곡이라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걸 한 거니까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네. 그 진짜 하나하나 해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저는 사실 고고학은 아니에요. 네. 전공이 역사 연구자들이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 사료를 발견했을 때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사료. 네. 내가 생각하기에 역사학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결정적인 사료가 안 나와가지고 고민 계속 막 이렇게 찾다가 내가 원하는 사료를 딱 발견해서 저는 이제 국회 회의록이었거든요. 네. 국회 회의록을 몇 년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네.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이제 보다가 내가 원하는 워딩이 딱 나오면 네. 진짜 손끝에서부터 아. 전율이 팍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약간의 사정도 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지린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 왜냐하면 진짜 막 몇 달 동안 찾던 그 사료가 딱 하고 딱 등장하면 그 정도인데 이거는 그지. 그 정도의 그것보다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딱 발견했을 때 와 이거 미쳤다. 이거는 아마 역사로 완전히 바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었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향로인데 말도 안 되게 커요. 크기가 61cm거든요. 61.8cm.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모형을 네, 봤을 거예요. 모형으로 본것 봤을 거예요. 같아요. 실제는 네. 딴 데 있고. 진품 보신 적 없으세요? 금동대학로? 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봤는지 나요. 안 봤는지. 근데 봐도 이게 진품인지 모형인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지 만약에 않으니까. 고등학교 때쯤에 수학여행 이런 데로 갔으면은 네. 봐도 별로 감동이 맞아. 지금처럼 생각 안 했기 네. 때문에 기억이 안 남아 있을 수도 저는 있어요. 엄청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중앙박물관의 모형이라고 해서 봤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랑 부여박물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서울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그냥 부여에만 또 있을 수도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진품을 보시면 이때 그 연구자들이 느꼈던 어떤 그런 어떤 소름 돋음을 그냥 보셔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크고요. 네. 이만해요. 61cm니까 이만하고 향로가 일단 그 정도인 크기의 향로는 없습니다. 향로 요만하잖아요, 보통. 아 그래요? 요가 박산 향로의 영향을 받았다고 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만해요. 보통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만한 향로예요.
그리고 하나씩 보면은 말도 안 되게 화려합니다. 디테일이 살아 있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 수준이 말도 안 돼요. 이거 딱 보면 바로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발견을 딱 했을 때 당연히 백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화려해서. 왜냐면 이전까지 백제에서 나왔었던 유물적이 일단 숫자도 적거니와 백제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이 정도 수준의 기술력이. 금속 네. 가공 기술이 있었다고? 네. 라고 하는 거에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 백제의 문화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전까지 발견된 게 많이 없었어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백제가 어떤 문화를 향유했는지를 네.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유물이 나왔을 때 음. 이게 이 동네에서 만들어진 유물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정을 하려면 네. 비슷한 수준의 유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금동대학로니까 이제 금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만든 거푸집이 나오거나 뭐 이러면 이게 여기서 만든 거다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한국에 청동기 시기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 논쟁이 많았거든요. 예전에 네. 아주 예전에. 네. 근데 그 교과서에 항상 등장하는 거죠. 한국의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 철기 이전에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유물은 거푸집입니다. 네. 청동 거푸집. 청동을 만들었던 거푸집이 나와야 네. 청동기가 한반도에서도 있었다. 있었다, 만들었다 직접. 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요걸 만든 공간이 나오거나 네. 비슷한 수준의 다른 유물이 나오거나 네. 이래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그 모아이 석상 있잖아요. 네. 네. 저 태평양에. 이렇게 네. 생긴 콕이네. 네. 머리만 나와 있는 그죠. 애들. 근데 그게 그 외계에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산 너머에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발견되면서 네. 거기서 만들었다는 거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대장간이 있거나 뭔가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서 만든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막 이거 갖다가 무슨 다 식민사학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역사 확정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때 당시에 발견됐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튀니까, 독특했기 튀니까. 때문에 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유물들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결정적으로 여기 이 발견된 곳이 어딜까를 확인을 해봤더니 공방에 물을 기르는 우물터였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버린 거죠. 네. 거기에다 버렸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공방에 물을 저장하던 네. 곳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인근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방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더 결정적으로는 이 여기에서 묘사되어 있는 이 금동대학로에 장식들. 묘사되어 있는 이야기들 네.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스토리들이 네. 서사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서사가 있는데 그 서사가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유불도 사상의 어떤 혼합과 뭐 이런 게 네. 중국 쪽에서는 발견되지는 않고요. 네. 이게 무령왕릉이나 백제 다른 유물에 이런 비슷하게 섞여 있는 네. 종교들이 섞여 있는 거를 묘사한 무늬들이 계속 네.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백제적 특징이다라는 네.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이거는 백제의 향로다라고 땅땅땅 찍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거는 다들 인정합니다. 백제에서 만든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죠. 백제 금동 대향로. 저희는 그래서 그 금동 대학로를 거의 펼쳐가지고 거의 며칠에 걸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국사 시간에. 왜냐면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입체적으로 네. 이제 있으니까. 이야기 구조가 있잖아요. 맞아요. 요 동물과 요 동물은 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요렇게 요런 거 다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사진을 이제 약간 펼치는 느낌으로 해서 이게 엄청 오래 배웠어요. 보면은 밑에는 용이에요. 네. 용이 이렇게 진짜 와 이런 걸 어떻게 그렸지?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용이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도교의 네. 어떤 흔적들이 있죠. 일단 상상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네. 한반도 땅에서 발견되지 않는 동물들이 있어요. 뭐 낙타. 원숭이, 뭐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아마 그거는 백제인들의 이상향, 불교적 이상향들이 네. 아마
이렇게 표현된 거고 그 위로 보면 이게 백제적 특징이라고 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산이 겹겹이 있습니다. 네. 산이 겹겹이 있고요. 그 산 사이사이에 신선이 논이는 게 묘사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이제 오악사라고 불리는 네. 악기를 다루는 5명의 악사가 이렇게 악기 하나씩 연주를 하고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봉황이 네. 이렇게 턱 밑에 여의주를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어. 입에 무는 게 아니라 턱 밑에 턱 밑에? 이렇게 딱 하는데 아마 그거는 그 봉황도 이제 마찬가지로 도교적 영향일 텐데 이제 그 메시지를 이상향을 담은 메시지를 이제 와. 신선에게 이제 전달하는 네. 듯한 느낌. 그래서 보면 용이 감싸다가 이상향이 있고 이상향과 백제인의 생활상을 그린 사람들도 이렇게 다 표정 하나하나가 다 살아 있어요. 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웃고 있는 것도 이런 표정들이 완전 있고 백제 미소네. 그렇게 쫙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악기를 다루는 악사들이 노래를 하면 봉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탁 타고 올라가는. 향이 올라가는 거. 향 그렇죠. 피우면. 향이 네. 올라가. 그래서 이걸 똑같이 복제해서 향을 피워봤는데 네. 너무 이쁩니다. 이 이 뚜껑을 까면 그 안에 향을 피워서 뚜껑을 닫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인센스. 그 이 산 인센스요? 요즘 많이 하니까. 아, 예. 그런 느낌이다 네네. 이거죠. 겹겹이 아까 전에 그 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구멍이 나 있어요. 예. 네. 그럼 거기로 연기가 올라가. 연기가 네. 쫙 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왕이 사용한 겁니다. 아. 이거는 귀족들도 사용 못 해요. 너무 화려해. 이 정도 화려하면. 화려해서 이 정도 화려하면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대체 왜 이게 논두렁 이게 왜 논두렁에서 발견이 됐지? 네. 아마도 추측컨대 네. 사비 백제가 망할 때 왕이 있었던 그 이궁 혹은 왕이 주로 주관하는 네. 절이었을 테니까 제사를 지내던 이제 승려들이 네. 급하게 나라가 망할 나라가 망한다기보다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도발이 치다가 묻었다니까 내 말이. 맞아요. 도망가다가 네. 묻었을 수 있는 거. 나중에 진흙을 파고 나중에 캐가려고. 네. 아마도 설마 백제가 이때 망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망할 거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잠깐 도망갈 때 피신을 하면서 여기다 묻어뒀다가 내가 나중에 파야지 생각을 하고 아마 묻어뒀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의 전쟁은 원래 그렇습니다. 부셔요. 싹 다 그냥 유물들을 다 부셔요. 가져가고 부수고 막. 이건 뭐 나락연합군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보통 그렇게 하면은 상징적으로 부수입니다. 평양성 됐을 때 근데 다 평양성 싹 다 불 부셔요. 지르고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구나 그냥. 네. 그 유럽도 보면은 목 잘려 있는 동상들 되게 많잖아요. 네. 부시는 우리도 거예요. 불상들 다 날라가. 다 날아가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너무나도 귀중하니까 그렇게 부셔지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묻었을 것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눈에 띄고.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 거. 추측이 돼요. 왜냐면 다른 데 보면은 공산성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목탑 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 네. 추정이 되는 데들 보면은 도끼 자국이 다 있어요. 찍은 거지. 그건 그냥 부신 거예요. 그냥 점령하고 그냥 부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묻어뒀는데 망한 거죠 나라가. 그다음 다시는 여기 이제 못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거 숨겨놓은 사람이 이제 뭐 도망갔거나 죽었거나 했겠죠. 네. 그 상태로 모르니까 그게 건물이 그냥 무너지고 그 위에 그냥 이렇게 민가가 서고 뭐 농사 짓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으로 원래는 부식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진공 포장이 된 거예요. 진공 포장이요? 아니 왜냐면은 진흙 속에 들어갔으니까 공기가 안 통하. 이걸 알고 그렇게 공기. 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기와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차단이 됐구나. 네. 그게 뭐 우연인지 그걸 알고 야, 이걸 우연이겠죠. 네. 알았다면은 대학로 말고 옆에 많이 묻혀 있었어야 돼. 많이 묻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더 묻혀 있을지는 사실 지금도 발굴 중입니다. 아 지금도. 네네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더 나올지는 몰라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네. 덕분에 어쨌든. 저희가 이걸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냐? 어. 누가 만들었냐? 솔직히 모릅니다.
뭐 누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모팔모, 것도 모팔모. 아니고. 모팔모요? 걔는 그냥 대장장이 아니었냐? 칼 만드는 그래, 칼 만드는 형이야. 그 강철검을 주먹에 나오시는 분이죠. 네, 맞아요. 주먹에 나오시는 분. 모팔모의 후손쯤 되겠죠. 네. 근데 누가 만들었냐인데 아마도 위덕왕 때이지 않을까. 네. 라고 추정을.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이건 이제부터는 상상의 영역인 거죠. 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번 시간 우리가 했었던 무령왕 이후에 백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네.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무령왕릉 그 발굴 이후로 이제 무령왕에 대한 그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다시금 백제가 중흥을 맞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 왕이 이제 성왕인데 성왕 무령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시 찾은 백제의 어떤 전성기를 네.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게 된 거죠. 네. 왕권이 다시금 섰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궁터가 치욕적인 거예요. 도발이 왔으니까. 이런 표현 오늘 많이 쓰시네요. 네. 도발이 왔으니까 예. 치욕적이니까. 그리고 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60년 정도를 공주에 머물면서 이 공주 지역에 있었던 귀족들과 왕의 어떤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처음에 공주 지역으로 왔을 때 거지지 거지. 네. 게로왕의 동생이 네. 이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의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바닥이었을지 도망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급하게 공주 지역으로 왔는데 이 공주 지역에 있었던 이 지역에 있었던 지역에서 방구 끼던 귀족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죠. 예, 완전히 그냥 네. 속된 말로 개 조수로 보겠죠. 네. 당연히.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내가 너 망은 시켜주는데 야 이 동네는 나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계속 바뀝니다. 왕이 계속 60년 동안 왕이 계속 죽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왕을 잘 모르잖아요. 네. 거기 그냥 몇 년 못 해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죽어요. 근데 이제 무령왕이 게로왕의 아들임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시금 한성백제의 전성기를 누리고자 했고 그 왕이 이제 성왕이니까 그러면 이 치욕스러운 이 공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습니다. 네. 여기 다 임시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테고 네. 그러면 수도를 이전하자라는 이야기를 수도 이전은 보통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왕의 공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럼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렇기 때문에 귀족 세력 간에 아마도 권력 다툼이 100% 있었겠죠. 네. 성왕이 키우는 귀족들 원래 공주 지역에서 장악하고 유지들. 있었던 유지들 이 사이에서 옹기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네. 이미 무령왕 때 나름대로의 왕권이 확실하게 섰기 때문에 과감하게 옮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그때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왕과의 연대를 했었던 그 세력이 사시와 목시 사시와 목시들 요들이 이제 사비로 이제 천도를 단행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된 거죠. 네. 이제 사비로 천도를 그렇게 해서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궁성이 어딘지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사비. 네, 사비백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나라가 이제 좀 기틀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도도 옮겼겠다. 그 다음에 성왕 초기에는 뭐 후로 가면은 조금 안 좋아지긴 합니다만 초기에는 뭐 고구려와의 전투에서도 나름 승전보를 울리기도 하고 이때는 아직까지는 그 낮의 동맹이었기 때문에 네.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겼다. 그다음에 수도 이전했겠다. 그다음에 왕권이 제대로 이제 어느 정도 섰겠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나라 이름을 바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호를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백제는 물론 그들 입장에서 그냥 백제 하고 불렀겠지만 네. 기록되어 있는 나라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원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네. 백제는 십제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제 백자가 이게 일백백자가 아니라 이게
백제라고 되어 있는 게 백제로 바뀌었다는 게 네. 아마도 이 영역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영역들이 10에서 100으로 늘어나는 게 상징적으로 아 상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토도 우리 이제 백제야, 확장하고 이거. 이게 뭐예요? 말 이게 아니 이거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까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10개 10개 개 정도에서 있다가, 100개를 10개보다는 더 확장 더 더 큰 크네. 나라에서 그런 창속도로에서 어디 가서 자기 십창석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 위세 크게 풀릴 때. 오창석이 안녕하세요 십창석이. 십창석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기해요. 백창성으로 누구야? 저 172라고 하거든요. 너무 뻥튀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에는 그냥 위례국 혹은 그냥 부여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은 아마 백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본인들은 썼겠지만 네. 밖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항상 그 부여의 후손임을 강조를 하고 네. 외교할 때는 네. 이건 다른 나라 사서에 적혀져 있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이제 지네들 나라가 아니니까 네. 낮춰 부르겠지. 낮춰 부른다기보다는 소개하는 멘트를 보통 썼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사신이 왔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백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네. 거 백제 거 어디지?라고 하면 이제 아 저기 일본 옆에. 저희가 부여 아시잖아요. 부여. 부여 아시죠? 네네. 부여 저기 부여에서 왔어요. 저희 뭐 이러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이제 귀찮아서 나중에 아 부여예요 부여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보기에 부르기 편한 게 부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도 했을 왜냐면 것이고 북부여에서 온 온조 뭐 이런 애들이 만든 나라라고 생각하면 부여가 맞는 거고. 이제 옛날에.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섞어 쓴 거죠. 어. 자기 이제 소개하기 편한 네. 단어들로. 그다음 그만큼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부여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됐거든요. 박사학위 논문이 몇 개 없습니다. 네. 근데 부여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이 한반도 땅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입장에서는 부여와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아마 상징적인 존재였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백제가 그거를 잘 활용했고. 근데 요때가 되면은 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고구려에 흡수가 됩니다. 네. 인수합병이 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정통성 문제도. 그렇죠. 왜냐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둘 다 우리 다 부여에서 왔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통성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고구려에 의해서 인수합병이 됐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부여라고 했었던 부여에서 왔다라고 했었던 이 정통성을 사기가 된 거지. 예, 살리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결정하는 게 나라 이름을 그럼 이제 우리 남부여로 바꾸자. 부여는 결정을 한 부여인데 음. 정통성이 있는 남쪽의 부여가 되는. 그래서 요 싸움을 이때까지도 하는 겁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를 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때까지도 이제 그때까지 고주몽을 인정하지 않는 거네. 이쪽 애들은 백제 애들은. 뭐 사실 라이벌이기도 하고 원수 지역이기도 하고 둘 다 뭐 부여에서 왔지만 네. 서로 주장을 할 때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죠. 라이벌 의식 같은 게. 그래서 남부여로 바꾸는데 요 때가 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전라도 지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실한 백제 영역권으로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영산강 유역에 살았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냐면 요것도 얘기할 필요도 있었던 거죠. 설명이 필요. 그 설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그런 잠깐 60년 동안 찌질했었던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우리 예전에 부여에서 왔었던 강한 나라야. 알잖아. 네. 대륙의 부여 알잖아. 이렇게. 거기 알잖아. 우리 거기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자신들의 위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호를 남부여로 요때 바꿉니다. 그러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성황 때가 되면 안정적으로 수도 바꾸고 나라 이름도 확정하고 그다음에 뭐 전쟁도 어느 정도 이기고 해서 잘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신라도 해필이면 요때 같이 잘 나갔다는 거죠. 진흥왕. 요때가 이제 법흥왕에서 진흥왕으로 이제 이어지는 요 시절이었는데 신라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진짜 나라다운 나라가 된 거죠.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동맹국이라는 게 없죠. 있을 수 없거든요. 네. 네. 100년 가까이 동맹을 맺었던 나라 이 정도도 이 정도도 굉장히 오랫동안 네. 공고하게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아니 뭐 심지어 현재 동맹이어도 도청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랬나요?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순수한 의도지, 순수한 의도. 아, 근데 신라는 너무 순수한 의도는 사랑해서 아니고 궁금했을 수 있지. 너무 사랑하면 궁금하잖아. 신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진짜 제대로 된 배신을 네. 하기 위한 작전을 조금씩 짭니다. 네. 근데 이제 저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한강유역 같은 경우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나제 동맹을 통해서 같이 한강유역을 복속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땅은 하류. 똑같이 하류입니다. 네. 왜? 원래 자기네들 땅이니까. 어. 백제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백제 입장에서는 야 우리 옛날 우리 땅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않아? 라고 생각할 거고 대신에 상류 니가 가져. 별로 쓸모없는. 쓸모없다기보단 그래도 거기 농사도 잘 되고 하는 땅이지만 두물머리 위쪽. 네. 신라 입장에서는 그런 농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으로 가는 배편이 중요한 거죠. 농사는 경상도가 더 잘 돼. 네. 그러면 당연히 하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류의 땅을 갖고 싶었던 거죠. 네.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욕심인 건데 뭐 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국익인데. 국익이죠. 이들 입장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신라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중국과의 직거래거든요. 이게 자꾸 백제랑 고구려랑 통해가지고 네. 중국이랑 가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개쪽 한번 판 거 사신 같이 갔다가 네. 속국으로 사기도 당하고 어. 막 이랬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우리 무조건 중간에 브로커 없이 직거래하고 싶다. 싶은데. 이거는 뭐 욕심이기도 욕심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네. 가져가야 하는 아니 어떤 커미션 주는 거 너무 아깝지. 그럼요. 제일 아픈 돈이 커미션이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신라가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밀약을 맺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려라 밀약이라고 하는데 슥 가는 거죠. 슥 가서 우리 같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백제랑 했지만 지금부터는 너네랑 할 테니까 상류 쪽은 우리가 갖고 있다 하류 쪽만 우리가 다시 할 테니까 같이 좀 이렇게 해줘. 우리가 전쟁할 때 도와주거나 이런지 말고 입만 좀 다물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밀약을 맺은 거죠. 네. 근데 백제는 그 과정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성왕은 되게 좀 순진한 왕인 것 같아요. 외교나 이런 걸로 보면 아빠를 닮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라한테 결혼을 하자 그래요. 혼인 동맹. 어떻게든 계속 이렇게 계속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신라는 이미 마음이 떴습니다. 네. 신라는 이미 마음이 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왜요? 아니 신라가 당연한 거긴 한데 똑똑한 거긴 한데 좀 재수가 없. 100년 동안 지들 안 클 때 백제가 다 같이 동맹해 줬는데 이제 약간 의리가 없지 않나요? 이미 그 의리는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백제가 먼저 후려치긴 했습니다. 왜냐면 속국이라고 속이지를 않나. 아니면 좀 무시했거든요. 네. 백제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 그런데 백제는 아마 이때까지도 신라를 개무시했을 겁니다. 쩌리로 막습니까? 개쩌리. 진흥왕 뭐 왜? 뭔데? 얘네 이제 막 불교하고 걔네 그러는 나라 아니야? 걔네 이제 왕이라고 부른다던데?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뒤통수를 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못했기도 하고 순진하게 타이르면 결혼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동맹도 맺고 이렇게 하면 타이르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바로 전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K푸드 화이버슬림은 1일 2포 섭취 시 200g의 똥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품입니다. 더 많은 똥은 똥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똥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35년차 똥 연구 기업이면서 차전자피 식이섬유 부분 최근 10년간 누적 생산 매출 1등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5월 3일 똥의 날로 제정한 똥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똥기사몰 총 구매
구매 고객 중 68.6%인 3분의 2 이상이 재구매 고객입니다. 2만 건이 넘는 구매 후기에서 제품의 진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장기회 구독자분들께서는 똥기사몰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쿠폰 입력 페이지에서 캐변앤 화이버슬림 8글자 입력하시면 전품목 5% 할인 쿠폰 드리고요. 똥기사몰에서 회원가입 후 20포 이상 첫 구매하시면 9,900원 상당의 6포 3일 체험분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똥 생산을 위한 정직한 약속, 불만족 시 100%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K푸드 화이버슬림은 지구환경 보호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포장지 하나에도 FSC 인증 종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부드럽게, 더 깔끔하게 행복한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똥 싸다 기절한 몰인 똥기사몰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배변 활동이 어려우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네. K푸드 화이버슬림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김재원 쌤도 하루의 시작을 항상 쾌변으로 시작을 하셔야 하루가 잘 풀린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똥 네. 싸는 거. 진짜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자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요 세 가지만 잘 돼도 맞아요. 사람이 거의 아플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늘 그냥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가지고 낑낑대지 마시고 늘 이 불편한 이 배 느낌 때문에 하루하루 보내는 거를 좀 불쾌하게 보내지 마시고 K푸드 하이버슬림 똥기산물 통해서 한번 구입해 보시고 드셔보신 다음에 그 변화를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똥기사몰이었습니다. 출출한 밤 급 땡기는 야식, 칼로리, 탄수화물, 나트륨이 걱정되시나요? 체중 관리와 식단 조절에 맛있는 건강한 먹거리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 라면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야식을 즐기세요. 국물까지 다 먹어도 59칼로리, 칼로리 걱정은 NO!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라면은 기존 곤약면과는 다르게 면에 단백질과 효소를 함유해서 서걱서걱한 식감이 아닙니다.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로 개선했고요. 라면 하면 또 국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일반 라면에 비해서 나트륨은 2분의 1, 탄수화물은 무려 6분의 1로 매우 낮지만 신선한 소고기와 갖은 채소로 기름진 맛이 아닌 깔끔한 국물 맛을 자랑합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찾으신다면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라면을 기억해주세요. 매운맛, 순한맛, 얼큰한 김치맛, 짜장면, 비빔면 5가지 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개 세트 원래 41,000원인데요. 여기에서 21% 할인된 32,000원으로 가격 할인도 진행 중입니다. 역사 뇌피셜 그놈 광고 기념으로 10개 세트 구매하시고 메모란에 M장기획 쭉쭉 잘 나가라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라면을 또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그녀의 라이프엔을 검색하시거나 댓글에 구매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네, 자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 라면입니다. 국물까지 다 드셔도 59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밤에 야식으로도 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 먹으면 그게 뭐 좋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진짜 참기 힘든 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잠이 안 와. 너무 이제 배가 고프고 막 그래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라면 먹으면 바로 자거든요. 근데 그때 일반 라면 먹으면 먹을 때는 좋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100% 후회합니다. 그럴 때 드시면 좋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네. 이게 드시다 보면 일반 라면보다 이게 더 깔끔해요. 훨씬 면도 훨씬 깔끔하고 더 탱글하고. 맛도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매운맛 같은 거나 저는 이제 매콤 새콤 비빔면 네. 여름에 강추합니다. 진짜 네. 너무 맛있습니다. 저도 이거 사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주변에 좀 나눠줬거든요. 근데 반응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만 맛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서도 다들 맛있어서 자기 따로 주문했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저는 느껴본 적이 없는데 가영 씨가 은근히 여기저기 많이 베푸는 사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네. 저만 제외, 저희만 제외되어 있는 건가요? 그 낙수효과, 낙수효과. 여기서 다들 뿌리면 저기서 사드세요. 밑으로 뜨는 어? 거예요. 다들 사드세요. 아니 사드세요. 좀 사줘. 5가지만 하나 사서 우리 다 줘. 아니 광고하는 좀 광고할 때 교수님. 보면 뭐 사서 여기저기 많이 줘. 근데. 조카뻘한테 사줘. 사줘. 많이 부끄러우신가 보다. 많이 부끄러우신가 봐. 너무 참아. 아니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가영 씨가 쏜 회식 아, 한번 예, 할까요? 예, 예. 좋아요. 좋지요. 간단하게 소고기로.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밥 오늘도 천국에서 모이시죠. 네. 김밥 천국. 김밥 천국에서 20만 원 나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 라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백제에서도 이제 대가야랑 외랑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100년간 이어졌었던 나제 동맹이 네.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흔들렸어요. 음. 어떻게든 뭔가 뭐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파탄은 아니었다. 완전 파탄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왕 시기의 태자였던 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여창. 보통 이게 여창이라고도 부르고 부여씨. 부여씨니까 부여창이라고 부르는 이분인데 이 사람이 혼쭐을 내면 지금이라도 얘네를 혼쭐을 내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산성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아들. 태자? 네. 집중을 전혀 안 하시고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까탈스러우니까 평소같이 까탈 이렇게 김재원. 평소처럼 이렇게 너그러이 받아주시지 않네요.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예민해요 지금.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외워온 거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예. 저도 예. 지금 논문 지금 보고 온 거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를 치자 관상성을 치고 네. 확실하게 홍군형을 내면 얘네 정신 차린다라고 해서 이 관상성을 먹자 여기를 제대로 한번 공격을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당시에 대부분의 백제 안에서의 논의는 거기는 치면 안 된다. 왜냐면 가면은 뒤통수를 당할 수도 있고 여기 치료가 좀 위험하다. 네. 여기는 조금 이따 치자. 다른 데를 먼저 치던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좀 서로 간에 외교를 한번 더 해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부여창이 계속적으로 여기를 치자라는 얘기를 이게 해서 강화도죠. 관산성이. 아니요. 아닌가요? 이게 관산성이 정확한 여기가 지금의 충북 옥천 쪽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충북 옥천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겹쳐 있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서 결국은 부여창이 선봉에 서서 갑니다. 예. 그러다가 잡혀요. 네. 치지 말자고 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잡힌다기보다는 고립이 되죠. 고립. 고립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급하게 성왕이 듣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꼬이는 거예요. 네. 정말로 미스터리합니다. 아들이 잡혔는데 거기 지금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곳인데 네. 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소수의 결사대 50여 명 정도만 데리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밤에 그냥 가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 판단이 왜 이랬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소수장애로 구출 작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그냥 그렇게까지 심각한 전투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던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여기가 뭐 고립됐다라는 소리보다는 그냥 약간 응원 혼자 가 있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빠가 한번 응원차 너무 이상해. 아, 접견 간 거야, 접견.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냥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최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 네, 이거 일본서기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일본서기는 굉장히 위험한 사서입니다. 하지만 그 백제와 관련돼 있는 여러 기록들 몇몇 가지들은 저희가 사료 비판을 통해서 요거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취하는 거예요. 네. 그 취하는데 그 각주가 백제의 사료를 각주로 달았었던 곳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하필 근데 거기에 신라군이 매복을 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왜 이렇게 소수만 데리고 네. 그 위험한 적진 한가운데를 그러니까요. 굳이 야밤에 갔을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갑니다. 네. 아들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보고 가요. 싶어서. 우리나라 그 누구 회장님처럼 장갑 자기가 끼고 내가 올라와. 내가 처리해 장갑 끼고 이 새끼들이 감 내 아들을 하나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감이 뭐 넘쳤을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다가 안타깝게도 잡힙니다. 잡혀서 목이 잘려 죽어요. 근데 그것도 노비한텐 노비 출신 장군, 예. 뭐 이랬다고 하던데. 그건 뭐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요 목을 자르는 이 신라의 장군은 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습니다. 그 김무력 씨. 네. 이름조차도 김무력이었던. 누구죠? 김무력? 무력이 형이 김유신의- 황령 쪽에 있다가
누구죠? 누구의 할아버지죠? 김유신. 아. 김유신의 할아버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두 분 다 눈만 껌뻑껌뻑하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의 뭐 가족이었는데 기억이 남지 않았어요. 예. 김유신의 할아버지. 아 맞아요. 맞아요. 전 안 들었습니다. 있지 않았나? 아 그래? 김유신 편 없었나요? 나 있었어? 아 모르겠. 아, 없었어. 아싸. 아싸. 나는 100% 있었어. 아무튼 그쪽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백제 왕들은 이 치욕을 많이 당해요. 계로왕도 장소왕에 의해서 네. 목이 잘려 목이 잘려. 죽었고, 얘네들은 목을 두고 다니나? 그러니까 백제는 참 이 역사가 굉장히 이런 그러니까요. 네. 순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목이 잘리는데 그냥 목만 자른 게 아니고요. 그 시신을 어떤 성인지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성의 계단에다가 밑에다가 묻은 거. 심어놔요. 어? 묻어요. 밟고 다니라. 밟고 다니라고. 늘 받고. 너무 기본적으로 왕이면 예우를 해주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 자체는 신라는 명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 니들하고는 이제 이제 니들이랑 끝이야. 니들이랑은 이제 완전 끝이고 우리한테는 고구려가 있어. 우리는 진짜 이제는 혼자야. 아, 진짜 냉정한 외교의 세계입니다, 진짜. 진짜 냉정한 거죠. 요 기록이 맞다면. 근데 아마 보통 이렇게 뭐 맞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 맞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의 치욕이 아니었다면 그 이후에 이 성왕의 이 죽음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전쟁을 네. 우리가 보통 삼국통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서로 전투는 계속 하잖아요. 지금 네네. 전투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만 그때까지의 전투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땅 정도 다시 차지하거나 복수 그냥 좀 뭔가 네네. 이렇게 치고받는 여기 성 뺏었으니까 야이씨 우리도 할 수 있어 이 정도인데 이 성왕의 죽음 이후로 백제와 신라는 이제 서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전쟁으로 감정 싸움. 네. 이제는 그냥 단순 전투가 아니에요. 전면전이지. 이제 전면전이고 이제는 완전히 저 왕조를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점이 성왕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캐삭빵인 거지 이제. 캐석방이 뭐죠? 캐릭터 더 삭제빵. 멸망전 같은 데 예. 게임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지면은 캐릭터 삭제해야 되는.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서로 김재원 이재원 되는 거지. 이제는 이제 진짜 이제 부여가 아니라 김씨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제 서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전쟁이 시작되는 사건이면 요 정도 사건이다. 네. 이건 아마 서로 죽였을 거다. 이건 아마 이 정도로 치욕이 있었을 거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이 뭐냐? 이 부여 창이 이 심리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진짜 나 자기 때문에 죽어난 거지. 문제는 뭐냐? 이 부여 창은 또 살아요. 네. 아빠의 이 죽음 이후로 도망쳐서 나옵니다. 왔어요. 자, 왔습니다. 다시 부여로 왔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뭐라 그럴 거예요. 니 때문에 전쟁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 아빠까지 심창 저 그 정도로 손가락질을 손가락질 당했겠지. 했겠지. 욕도 욕이고 왕권이 추락하기도 했을 거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부여창 같은 경우에는 이 전투 이전까지는 굉장히 용맹한 그리고 성왕이 전투를 할 때마다 늘 같이 가거나 혼자 가가지고 전투도 잘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산선 전투만 아니었으면 태자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처음에는 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승려가 되려고. 승려가 아버지의 되려고 해요. 영혼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자기 때문에 아빠가 시체도 못 찾는. 죽었는데 그 시체를 못 찾을 뿐더러 시체가 지금 성 밑에 계단에 묻혀 묻혀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맨정신으로 살기 힘들지. 종교의 귀 아니면 사실 답이 없지. 네. 그래서 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설득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능력을 보였었던 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한 다음부터는 이 시절이 보면 절도 굉장히 많이 짓고 그 불교가 갑자기 융성을 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위덕왕 때 이
이 백제 이 금동대학로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여창이 위덕왕이죠. 네, 부여창이 위덕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위덕왕 때에 불교가 굉장히 융성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왕이 사는 궁궐 옆에 네. 궁전 옆에다가 절도 절도 짓고. 엄청 많이 짓고 어.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뭔가 왕 아버지를 기리는 무엇인가를 했을 거다. 어. 크게 아마 했을 거다라고 네.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능산이 고분 옆에 있는 그 터도 굉장히 크고 왕이 제사를 지냈을 법한 절이고 거기에서 이게 발견이 됐으니 아마도 위치상 이거는 당연히 성왕 이후고요. 네. 부여니까. 네. 그리고 불교가 가장 융성했을 때, 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한 제사를 크게 한번 지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측해봤을 때 위덕왕이 아버지 성왕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위해서 다 당시의 어떤 백제의 사상들을 종합한 네. 이 정도 보물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은데 네. 매우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역사학계가 이런 추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이게 주류 학문이 되는 거잖아요. 주류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주류설이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걸 논문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학자들이 일리 있다라고 인정해서 주류설이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역사학계에서 좀 그런 건 주류 학설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네네. 싸우는 건데 그런 거죠.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다수일 경우 그냥 우리가 땡땡 치고 요 정도면 정설로 생각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한 거지. 네. 역사의 정사와 비정사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네.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런 게 굉장히 합리적이네라고 공히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네. 이건 뭐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네. 나중에라도 그 옆을 막 까봤더니 네. 이게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만든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의자왕 만듦. 막 네, 이렇게. 뭐 그렇게 되면은 네. 뭐 의자왕이 만든 뭐 네. 그거다라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통인신라식이 누군가가 무슨 왕이 만듦이라는 게 나오면 네. 학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학설은 당연히 바뀔 수 언제든 있어요. 바뀔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그 주변의 어떤 유적지와 기록, 사료, 그다음에 어떤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위덕왕식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네.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음. 국가에서 크게 한번 만들어 본 네. 향로지 않을까라고 네. 합리적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금동 대학로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들어봤고요. 창석 씨 같으면은 이 창 입장이야, 창석 씨가. 네. 실제로 이름에 창이 들어가긴 나 하네.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왕이 됐어. 그럼 뭐 할 겁니까? 일단은 나는 군사 다시 모아서 신라를 한 번 더 치러 갈 것 같은데. 신라를 실제로 치기도 했습니다. 그랬대요. 신라를 치기도 했어요. 그걸 제일 먼저 할 것 같고. 국내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아버지를 뭔가 기리고 이럴 만한 작업들을 해 나갈까요? 좀 나는 초반엔 안 하고 죽기 직전에 할 것 같은데. 내가 내 죽음이 다가왔다 할 때쯤 할 것 같아. 왜냐면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걸 곧바로 내가 왕권을 잡자마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만 아니었으면 이 짓거리가 안 됐을 텐데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다시 상기시킬까봐 두려워서. 약간 너만 안 됐으면, 너만 잘했으면 이랬을 텐데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좀 빨리빨리 아버지 관련 일을 수습을 해야 내가 좀 약간 실추된 권위가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것도 일리 있네요. 네, 그래서 눈치 그래서 보고 있어. 오히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그건 진짜 상상의 영역이에요. 그럴 것 알 수 같아요. 없기 네. 아니, 때문에 사람들이 저 아버지 죽인 놈이라는 손가락질 할 수 있지 당연히,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했겠죠. 오히려 아버지를 기리는 뭔가 대대적인 사업을 통해서 아유 뭐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열일하네. 이렇게 좀 무마시키려는 뭔가 행적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위덕왕은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정치를 잘해요. 외교도 굉장히 잘합니다. 외와의 외교도 끊임없이 하고요. 그리고 중국 특히 네. 이때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맞죠. 그게 이제 통일 왕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수나라거든요. 수나라. 수나라 생기자마자 위덕왕이 바로 보냅니다. 사실. 어. 그리고 그 수나라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자, 우리가 향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구려를 칠 때 저희를 활용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치기도 하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불교 문화도 융성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백제가 이 성왕의 죽음 이후로 조금 해이해졌었던 거를 꽉 잡아 나가는 시점이기도 해요. 위덕왕은 굉장히 왕 노릇은 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배상훈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는 좀 극복한 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끝까지 극복 못했을 거고 다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걸리는 건 그거예요. 위덕왕 이후에 사실은 이게 연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극복한 게 이제 무왕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컴플렉스 극복이 못했다는 거죠. 자기 개인적으로 했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한계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 부분 분명히 노력은 했지만 네. 노력은 했지만 끝까지 극복하기 좀 그건 힘들었을 어려웠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극복이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의 실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좀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참고로 위덕왕 이후에 이제 해왕이랑 법왕 이런 아예 처음 듣죠. 백제 해왕 법왕. 뭔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요 두 왕의 재위기간 다 합쳐봐 2년이 안 돼요. 암살당했거나 아니면 예, 이 말은 뭔가 있는 겁니다. 쿠데타가 발생했거나.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아주 흥미로운 금동대항로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